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순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였던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인근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가는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도, 진상규명도, 그리고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반란이라는 오명 속에서 통한의 세월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제정된 여순사건법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가슴 아픈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를 열고자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그러나 여순사건법이 통과되고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건 처리율 9.5%. 이것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현 주소입니다. 여순사건법 제정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용기를 내어서 여순사건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지만 위원회는 전체 신고 건수 7,465건 중에 단 710건만 처리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완료 기한은 올해 10월 5일로 종료되고 위원회의 법정시한 역시 내년인 2025년 10월 4일에 마무리됩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6,755건의 진실은 영영 밝혀질 수 없게 됩니다. 523일, 1년 5개월 하고도 일주일, 여순사건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입니다. 이것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노령의 유족들이 묵묵부답인 국가를 한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여순사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의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218.7일이었습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심사 결정 기한인 90일을 지킨 사례는 710건 중에서도 45건에 불과했습니다. 처리된 사건의 93.7%가 시행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업무 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이대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 6당의 국회의원 19명이 함께 발의하는 법안입니다.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고 유족분들의 손을 맞잡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권 모두의 과제입니다. 아쉽게도 법안 발의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에서 그랬듯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순사건법 개정안의 핵심 개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순사건법의 진상규명 신고 접수 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하고 진상규명조사의 완료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여순사건이 시작된 직후인 1948년 11월을 기준으로 일부 신문에서 보도한 여순사건 인명피해만 해도 11,131명입니다. 1955년까지 학살이 이어졌던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도 여순 지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해서 유족임에도 신고하지 못했다라는 국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7,465건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고 기간도 연장해 더 많은 유족들이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순사건위원회가 매년 1회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위원회를 직무유기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 한 차례도 유족들을 만나지 않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없는 거칠애식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순사건법 상으로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위원회 파행을 견제하거나 시행할 그리고 시정할 방안이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는 국회의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순사건위원회의 파행을 견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사건 처리와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회는 여순사건위원회가 직무유기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추동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순사건위원회를 극우 보수 인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국민은 일본 국민이었다라는 식민주의적 역사관으로 국민들을 놀래켰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 단원이었습니다.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빨갱이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이 여순사건위원회를 장악한다면 도대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회의 인사추천권을 배분해서 균형 잡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여순사건위원회의 인사추천권은 국무총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당연직 위원 6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6인, 그 외에 3인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원회 구성의 가장 중차대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김광동 진화위원장 임명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왜곡까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거사 청산, 그리고 진실과 화해는 더욱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순사건법 개정은 잘못된 과거를 거듭하지 않으려는 입법부의 의지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퇴행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저 용해인은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힘쓰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여순사건법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다가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